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초반의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폭 둔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그 시장은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만기의 변동성 치고는 그다지 크지 않은 이런 시장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가 무렵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제 미국의 지표들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 지표들 중에서 이제 산업 생산 지표, PPI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감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중국 시장은 CPI 지수가 조금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이죠. 그래서 완화적인 이런 시장 흐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1월 11일 날 기록했던 3266 라인을 넘지 못하는 박스피의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코스닥도 1036을 넘지 못하는 이런 박스피의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도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는 어떤 종목군들의 수익들이 쉽게 나는 장은 아닙니다. 일단 큰 흐름상에서는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특집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기의 어떤 이 주요국 경기의 모멘텀을 보면 이머징 마켓은 아직까지 경기의 어떤 정점 사이클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럽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이니까 불꽃을 나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불꽃을 이머징 마켓에서 피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염려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아니면 지금 현재 대형주 사이클이 잘 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우려해야 될 사항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FMC 회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또한 이제 오늘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 지표가 사실은 발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지금처럼 금리가 안정적인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안정적인 기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먼저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금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S&P 500인데 S&P 500은 고점에서 지금 현재 3일간 조정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죠. 고점에서 3일간 조정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탄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스닥은 14,211, 그게 이제 4월 29일 날 기록했던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을 못 넘고 있죠.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그러나 이 상승의 기조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매도가 쫙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점선 보이시나요? 머니라인의 움직임, 이게 머니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머니라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머니라인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깼지만 이 머니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상승의 기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머징 마켓은 무엇이 문제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 이머징 마켓을 볼 때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먼저 보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가 살짝 반전의 포인트를 잡았지만 90.50 라인을 넘지 못하고 90레벨대 초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의 통화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그러면 한국의 원화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지금 돈을 빼내갈 이런 구간은 아니죠. 돈은 빼내가지 않는데 문제는 돈이 이제 유입이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 유입을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 유입을 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가장 우려했던 건 또 뭐냐 하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요. 이게 계속 이제 1.6%, 1.7%, 여기 보시면 이 자리에 1.7%짜리 이런 자리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부담이고요. 지금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들고 내려왔죠. 그럼 지금 얼마냐면 1.48입니다. 2.48이라는 것은 1.5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심리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없어요. 그러면 CPI 지수가 진짜로 막 굉장히 급하게 나왔다. 급하게 나와도 시장 상황은 이 10년 만기 채권의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렇게 보면 큰 부담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아주 급격히 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차단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자체를 금리에 투자한다. 주식보다는 금리가 낮다. 이런 논리는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1.6이나 1.7 정도에 왔을 때는 퍼가 높은 고퍼들이나 이렇게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이자의 어떤 수익률보다 지금 현재 주식의 수익률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떨어질 때 주가는 여기서 못 가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다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첫 번째 이머징 마켓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핫한 거는 이머징 마켓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금융 발작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일 화두가 됐던 건 뭐냐면 그 테이퍼링 이걸 하게 되면 돈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대만에서 홍콩에서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 아시아 시장이 전체가 약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밀어버리는 게 어디냐면 한국의 선물을 가지고 계속 먼저 밀어버리거든요. 왜? 선물을 가지고 포트를 구성할 때 리밸런싱 할 때 선물을 가장 먼저 운영하기 좋은 나라에 선물을 먼저 때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런 우려감이 없다는 얘기는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도 이게 기조적인 이런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헐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나는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머징 마켓에서 대한민국의 주가 그러니까 달러로 본 한국의 지수는 어떻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로 본 한국의 지수는요. 그 역시 아직까지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다시 올라서 여기가 고점이 났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지금 올라서 내려오죠. 그럼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삼봉이죠. 삼봉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큰 그림에서는 이런 박스피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박스피예요. 박스피라는 것은 지수는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안에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들을 내는 이런 시장 흐름. 특히 지금처럼 지금 현재 그 패시브 자금보다 액티브 자금이 조금 더 우월해진 상황. 액티브 자금이라는 것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지수의 상승률만큼만 먹으면 되겠다는 이런 펀드의 그 운영 철학이고 패시브라는 것은 지수 상승보다 항상 앞서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런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MSCI 그 한국물 같은 경우 달러로 본 인덱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3220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주식을 추가적으로 좀 더 때릴 수가 있는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오늘 그 매도 마지막에 보면 선물을 7천억 샀고, 그 다음에 현물도 7천억을 샀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매매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어떤 포지션을 우월한 쪽으로 가져가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스피를 돌파한다면 주가가 그 우리나라도 바뀔 거냐 여기를 봐줘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가입니다. 코스피의 이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200은 오늘 429.35에서 마감이 됐네요.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니까 이 코스피 200이 기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재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지수의 입장으로 보면 주가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기 약간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지수는 이런 쪽에서 보면 3266, 여기가 3264. 그러니까 3266이나 64나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여기를 못 넘었다는, 좌우간 여기를 못 넘고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못 넘고 밀었는데 트렌드를 깨면서 밀었냐 하면 트렌드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시장 흐름에서는 여전히 기조적인 흐름이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파란색 이 라인이 61선입니다. 61선인데 61선과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이 61선과의 이격의 괴리도가 굉장히 높으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의 대응은 눌림목마다 매수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거예요. 눌림목마다 매수 대응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수는 아래로 3220선을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회이다 봐야 되고, 과연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수를 끌어왔던 이런 종목군들이 그대로 갈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좀 달리, 여기 지금 현재 요 877 있잖아요. 877 여기서 1032까지 다이렉트로 오른 다음에 내리고 나서 여기를 못 넘고 있잖아요. 여기를 못 넘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를 못 넘는다는 건 지금 현재는 역시 박스피다는 얘기. 짧게는 이런 박스피요, 길게는 이런 박스피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의 여건들은 이머징 마켓의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이 좋아지지 않는 것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주 화요일 날이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도 깨졌어요. 이거가 지금 현재 당장은 시장은 부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지난 화요일 날에 주가가 글로벌 시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머징 마켓 전체,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다 여기 화요일 날 요 기점으로 해서요, 여기와 여기가 갭으로 이렇게 갭으로 나와서 갭으로 떠서 이 갭을 이렇게 해서 올리다가 이걸 갭을 메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이머징 마켓의 그 흐름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돌아오려는 시그널을 줬다가 갭을 완전히 개필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새로운 원점으로 돌려놓으니까 이게 어저께 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뭐 어떤 속도를 내고 위로의 변화를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종목은 안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3개 종목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내린 종목은 580개 가까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역시 시장은 종목 장세에 임은 틀림이 없고 박스권을 탈피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은 지금 현재 먼저 3천까지의 어떤 흐름에서는 종목 장세이다.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 종목 장세, 박스피 뭐 같은 얘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황의 이런 흐름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지금 현재 제가 그 특집 방송에서 주말에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이 내용은 지금 현재의 어떤 시황하고도 맞물려서 똑같아. 그래서 지수가 3천 갈 때까지 지수가 3천이라는 자리를 돌파한다는 것은 3,266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자력으로든 외국인의 매수이든 위로의 변화를 줬단 말이에요. 줘가지고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시장에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이 만약에 3,266을 넘어서 3,300을 가는 이 자리의 어떤 폭만큼 그 정도까지는 따라서 움직일지 몰라도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300을 가더라도 직전의 고점 그 96,000원대를 돌파하기가 지금 현재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3,000선까지는 종목 장세이고 지수보다는 테마를 업종보다는 테마를 지수보다는 종목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기간은 보유기간을 장기보다는 지금 현재 스윙이나 단기 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프레임 단위로 일정한 어떤 그 시점에서 월 단위면 월 단위 아니면 주 단위면 주 단위로 끊어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의 가장 이슈화되고 지금 가장 그 앞으로 시장 흐름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은 어디가 될까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가장 세게 올라왔던 섹터 그리고 가장 핫하게 내리는 섹터가 있죠. 여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건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이다.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원전 관련주에서는 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원전 관련주의 어떤 소형 원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빌 게이츠의 어떤 소형 원전 이것이 어떤 시그널이 현재는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번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 소형 원전을 이용해서 배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앞으로 이게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 이건 뭐 지금 현재 그냥 일반 대형 원전보다 그 SMR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축소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이런 효과를 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스마트하고 반디 605인데 그 한전 기술에서 이제 반디 605를 내고 있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수출을 맨 처음에 시도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조금 게을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런 쪽에 시장이 가장 치고 나온다. 물론 뭐 그 이쪽 나라들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원전의 역사가 우리보다 굉장히 오래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보면 그 소형 SMR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표준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71개의 기종이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미국의 그 유스케일이 일단 사업성이나 기능성 이런 쪽이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은 이 원전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원전 섹터들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을 보시면 이 원전의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이렇게 보셔야죠. 이번에 가장 핫하게 올랐던 원전 관련주들은 한전기술 1차 상승하고 조정받았다가 2차 상승하고 지금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임이라는 주식이요. 여기서 미임이라는 건 인터넷에서 이런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일단 회자되어서 그 회사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급등하는 이런 종목이죠. 그 종목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산중공업 사실은 한국의 미임이다. 근데 이게 얘가 2019년도에 15만원에서 2,000원대까지 떨어질 때 온갖 악재를 다 안고 떨어졌고요. 사업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철수를 반복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200원대에 와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32,000원대까지 갔댔어요. 32,000원 갔다가 지금 조정이 23,400원까지 내렸으니까 지금 거의 9,000원 돈 가까이 내렸잖아요. 9,000원 돈 가까이 내렸는데, 지금 현재 얘가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한 생각, 소형 원전에 대한 생각은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테마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긴 안목에서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전이라는 게 한 번에 왔다가 쓱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뭐 체코 원전이든 뭐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수주의 이런 역할이 나오게 되면 속도가 붙는 거죠. 이런 테마주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테마의 어떤 길이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워렌 버핏도 붙었는 거고 빌 게이츠도 붙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 기기를 담당하는 이런 회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그 원자로 이제 SMR의 그 지금 이제 그 용기를 가는 이쪽을 여기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유스케일의 지분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또 내려오면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격대가 1차적으로 이렇게 32,000원대까지 갔다가 여기 이제 장대 음봉 맞고 1, 2, 3, 3일 내렸죠. 3일 내려서 지금 보면 이게 가속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점선 보이시나요? 여기 검정색, 이게 김대복 대표의 급등주 예각선입니다.
급등주 예각선인데 이 예각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예각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상승의 물결입니다. 상승의 어떤 파도와 같은 이런 물결이 이렇게 웨이브식으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매수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형적으로 32,000원에 고점 찍고 볼륨이 죽으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 아니면 지금은 캔들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돌아서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는 캔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서는 캔들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십자형이나 스타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조금 더 깊게 내려서 머니라인이 이렇게 있는 자리로 오게 되면 오히려 이런 자리 인버티드 해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네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나올 때 매매이다. 그냥 무조건 가격의 논리로 32,000원 하던 애가 그 23,000원 하니까 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얘가 12,000원에서 올라왔고 2,000원에서 올라왔습니다. 2,200원에서 올라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떤 거요? 십자형의 어떤 도치 흐름이나 스타형 아니면 인버티드 해머가 나오면 나는 그때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종목은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요 똑같은 종목에서 외국인의 매수나 기관의 매수로 만약에 본다면 얘를 봐야 돼.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아 이런 걸 봐야 돼.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로 올라올 때 이 앞봉에서는요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이 여기서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는 안 들어왔지만 이런 자리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볼 때는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애들하고 수급이 안 들어오는 애들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구분하는 가운데서도 왜? 두산중공업이냐? 지금은 이 원전 테마에서는 쌍두마차예요. 쌍두마차. 그 약간 쌍두마차가 하나는 두산중공업, 하나는 아까 반디를 개발한 지금 현재 한전기술이란 말이에요. 한전기술을 보세요. 한전기술은 1차 랠리를 하고 한전기술의 움직임을 보세요. 1차 랠리를 하고 이렇게 1차 랠리 했죠. 들어오고 난 뒤에 다시 2차 랠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아요. 근데 얘는 한전기술은 반대로 수급이라는 게 따라준단 말이에요. 한전기술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한전기술은 수급적으로 보시면 누가 삽니까? 여기 보면 한전기술을 딱 보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괜찮아지고 있어. 수급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있다는 건 이렇게 연기금이 매수하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아까 두산중공업은 애초에 이쪽이 매도가 약매도이고 인프라코아는 일정 상승할 때까지만 얘네들이 들어왔고 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기관 수급이 속도를 내는 날 외국인보다 기관 수급이 돌아설 때 그때 가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자, 쉽습니까? 쉬우면 여러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로 지금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보면 종목이 이제 또 나왔고요. 한전기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아주 이게 달궜던 종목이 누구냐면 우진이라는 종목이죠. 우진이라는. 주가가요, 우진도 여기 보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오른 다음에 여기 강력하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연속으로 조정이에요. 연속으로 조정.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애들은 수급도 없고, 그러니까 시장은 돌려서는 이런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돌려설 기미가 없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원전 관련주들의 속도를 지금 뒤로 해서 돌릴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그치? 지금 현재 먼저 손조정을 받는 이런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만약에 나오면 아무래도 전기 관련주들 있잖아요. 전기 관련주들이나 뭐 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 뭐 그런 쪽이 먼저 돌아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가주 쪽에서는 뭐 EDT라는 종목 있죠. EDT 한번 볼까요? 네. 주가가 800원대에서요. 여기 동전 비슷하게 올라서 800원대에서 리바운드 주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받았어요. 얘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대를 1,200원대를 지켜주는 이런 자리라면 쌍봉에 있는 자리에 한 번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뭐 다른 종목도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봉의 이런 흐름들이 바뀔 때 시장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요. 두 번째 가져야 될 섹터는 저는 뭐 요렇게 봅니다. 그 러시아 백신 문제들요. 러시아 백신 관련들. 이제 그 중국과 미국과의 시장 흐름에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어떤 화해의 어떤 제스처를 이제 틱톡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해제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마찬가지로 바이든이나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러시아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항상 푸틴도 바이든 보고 막말하고 바이든도 푸틴에게 막말해서 사실은 이게 뭐 별것 뭐 나올 거 있겠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다자 외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극으로 가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의 어떤 패권에 도전하는 이런 행위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강경한 어떤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으르렁거릴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말로만 주고받을 일은 없는 거고, 나는 좋은 얘기가 분명히 오고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얘기가 오고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좋을 거고, 뭐 역시 유가죠. 유가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관 이런 것들인데, 러시아에서 독일 쪽으로 이 가스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사실은 미국이 조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걸 양보해 주는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 러시아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허용해 준다. 허용해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좀 이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길들이기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부상될 수 있는 건 백신입니다. 백신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죠. 스푸트니크 V는 그 이제 확률이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이 뭐 90%를 완전히 넘어서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85% 이상은 되는 이런 거라서 이쪽에 백신의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 뭐 백신의 관련주들 중에서는
뭐 백신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이걸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뭐 이제 백신을 맞는 뭐 이제 관련주들, 백신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백신을 가져와 가지고 CMO 공장에서 생산하는 회사나 백신을 가져와서 CMO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술 이전을 받는 이런 회사들이 뜰 수가 있죠. 그리고 백신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5%에서 17%, 20%, 25%, 30%로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너무 높아지면 그동안 못했던 거, 비대면 국면에서 못했던 거, 여행도 가고 싶다, 아니면 영화도 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이제 뭐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열리는 이런 자리, 그런 자리에서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또 한 번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쪽의 시장 흐름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쪽의 흐름 중에서도 이쪽 백신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백신 관련주들은 케어랩스 같은 경우나 라온시큐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고점을 주고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주고 이틀간 조정받았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볼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미 여권 시장, 백신의 여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고,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요. 이건 좀 너무 많이 내렸는 거고, 나는 오히려 차라리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수웹 지수 같은 경우요. 이수웹 지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수웹 지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미 여기 14,000원대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이렇게 돌려서 들어와서 16,000원대란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얘가 진짜로 옛날처럼 예전의 영광처럼 25,000원대로 갈 거냐, 나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2만원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백신 관련주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요런 쪽이에요. 이번에 이제 이베이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베이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이게 다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쪽에서는 한국 맥널티가 많이 빠졌잖아요. 한국 맥널티나 포인트 모바일, 이런 애들이 하나는 바닥이고 하나는 올랐던 걸 빼는 건데 서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적정한 가격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CEO가 지금 현재 우주 여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진위 여부 이런 거 떠나서 그렇게 만약에 아마존 이쪽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종목들을 또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 이쪽에 흐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주가가 1차 상승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가격 보정 작업, 재차 위로의 변화를 준다. 저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면
그 약 한 15% 정도 위로 여력이 있으면 57,500원 정도 여력을 열어두고 봐야 되고, 아래로 뭐 46,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저점 매수하는 것이 맞다. 예, 그 다음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지금 현재 이쪽 흐름에서 아까 여기까지 봤는데,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글쎄,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연준이도 지금 화폐에 관계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이 디지털 화폐는요, 디지털 화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여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 애들이 원래는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 중에서도 여기 현금 지급기와 관련된 애들은 최근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나 나는 얘들은 어차피 들어온다. 그러니까 요 흐름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봐요. 이제 이쪽 관련주들은 캔코아도 그렇지고 AP위성, 인텔리언테크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인데, 항공 우주 이런 것들 뭐 큰 시세가 여기서는 또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주들 있잖아요. 방위산업주들. 방위산업들 같은 경우에, 항공이 아니라 지금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암호화폐 얘기하다가, 디지털 화폐 얘기하다가 왜 지금 이쪽으로 갔지? 예, 그래요. 예, 미안해요. 예, 디지털 화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디지털 화폐에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키오스크 관련주들, 대표적인 한네트 이런 거예요. 주가는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아까 K샤이나 SGA 요런 쪽이요. SGA 솔루션즈, 요런 SGA나 이런 쪽은 조정받으면 오히려 저점 매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SK 요 흐름에서 얘네들 요 조정이 나올 때 요 흐름에서 지금 보면 1200원대에서 2100원대까지 갔다가 눌러준다. 글쎄, 약 한 1000원 가량이 올랐잖아요. 1100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보면 1600원대에 들어오면 여기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미 대북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과 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쪽 다 마찬가지. 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금 온도차는 있지만, 이쪽 시장 흐름들은 앞으로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대북 관련주들은 1차적으로는 아난티하고 이런 쪽을 봐야 돼요. 아난티. 여기 보시면 아난티가 꾸준하게 상승의 이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 오르다가 오늘 내렸던 대명소노, 여기 보면 대명소노 시즌 같은 경우는 랠리 주거나 조정받고 다시 랠리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안 깬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마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글쎄, 이제 철도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 로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로템의 움직임이. 이 로템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이 로템의 움직임을 잘 보자. 로템은 여기 이제 18,500원에서 25,000원까지 갔는데 저는 22,500원에서 23,000원 사이 있잖아요. 요런 자리 오는 자리 요렇게 눌림목이 오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뭐 한 번 더 발산이 여기서 나온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일정 부분 지금 현재 그 시장이 그 상승했는데 위로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테마의 어떤 길목을 지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3월 달부터 철강이나 재건축, 지금은 재건축은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메타버스는 지금 그 어저께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익을 해서 왔을 때 지금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안 올랐던 것 중에서 IM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중의 변동성은 심하더라도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mRNA 이쪽 관련주들 쪽의 시장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mRNA만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백신하고 같이 보는 것이다. 거기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강하게 올랐던 셀리드이고 소형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쌍도마차라고 봐요.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근데 그 밑으로 따라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죠. 뭐 우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추로테크나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도 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보송파워텍이나 그 다음에 에너토크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도 함께 봐줘야 되는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사일은 오늘도 굉장히 강했고요. 대선주는 그게 이제 뭐 보면 공수처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을 조사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 총장 관련주들이 좀 쭉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 씨나 아니면 지금 다른 쪽으로 여당 후보 쪽, 다른 여당 후보 쪽으로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선주는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짧은 테마를 치고 빠지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앞에 얘기했고요. 마지막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백신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나는 지금도 오늘 백신 관련주들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박스피, 박스피가 3,260을 넘는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종목 장세이다. 그러니까 종목 중심으로 나는 뭐 그 백신을 공략을 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이쪽 정상회담과 관련주를 공략하든 대북주를 공략하든 암호화폐 아니면 디지털 화폐를 공략하든 이런 쪽은 소형 원전을 공략하든 이건 자율이다. 근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골라서 하는 건 이건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나는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나갈 때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특히 김대복 대표방이 슈슈클럽에서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시에 야간 공부방이 열립니다. 중기적인 이런 것들 종목은 문자로 나가고요. 단기적인 종목은 밴드로 나가는데 실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김대복 대표방에 오는 방법은 그 네이버나 지금 현재 그 유튜브에 가셔가지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가서 특히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그 채팅창에다가 김대복 입력하시면 김대복 대표의 슈슈클럽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일치되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지금 현재 3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3만 명에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지금 현재 내용의 핵심은 지수는 박스피를 돌파할 것 같아. 박스피를 돌파하더라도 종목은 종목 장세이다. 그래서 종목 장세이니까 테마별 종목을 길목에서 지키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이.